네, 중국 역사기행 두 번째 시간은 합구필분 분구필합이란 제목입니다. 중국 철학사를 쓴 펑유란 선생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진짜 역사가 있고 기록된 역사가 있다. 진짜 역사는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실제 역사겠죠. 근데 실제 역사란 건 장면이 많죠.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평민을 바라볼 것이냐, 뭐 황제를 바라볼 것이냐, 어떤 지역에 있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중요한 건 그것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눈으로 남겨진 기록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그냥 상상의 영역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록된 것조차도 사실은 기록자의 가치관, 신념, 또 때로는 오류, 제가 보기엔 지리적 어떤 몰이해, 가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시 볼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 오늘날 여러 그 역사가들이 논쟁을 하는 것들도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가장 좀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도예요. 특히 이렇게 높낮이가 볼 수 있는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북경의 그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1층 로비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보면 정말 생생합니다. 흔히 중국은 이 닭모습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만주 지방이 머리고, 예, 있죠. 상해 지방이 배고 이렇게 있는데, 서쪽 지방은 역사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이 중원이라고 하는 여기 그 빨간색 표시가 있는 게 북경의 박물관 표시예요. 그 밑에 아주 평평한 지대가 있죠. 이 하북평원. 황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평원들이 쭉 있고, 남쪽에는 회하가 있죠. 여기에서 주로 역사가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서쪽에 보면 고원지대가 있죠. 아까 강우량 400mm 섬, 이쪽이 있고, 중간중간에 황하가 지나가고, 관중분지가 있고, 특히 서쪽에는 사천분지, 아주 묘하게 생긴 그런 곳이 있죠. 그 사천분지 남쪽에는 산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많은 어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는 좀 관점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는 승자 기록이라고 흔히 말해지죠. 그래서 과연 승자가 그 객관적으로 썼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역사서에 가장 표본, 중국의 절대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사실 왜곡된 점이 많이 있고, 또 사마천의 기록조차도 후대 가필이 많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이라는 건 없는 거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의 무대는 이렇게 중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좁은 것에서 이루어졌다.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한무제 시절, 여기 장강 남쪽까지 가려면 최소 송나라 아니면 원나라 시대까지 가야, 그 이후나 돼서야 이렇게 좀 넓은 지역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송나라 시대 이전까지도 보면 이렇게 장강 남쪽의 그 산지 지역에서는 흔히 남만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도 사실은 북적, 동이 이렇게 부르던 오랑캐들이 중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천하대세는 흩어지면 모이고 모이면 흩어진다. 이것이 합구필분 분구필합입니다. 삼국지연이 서문에 나오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중국이라는 땅은 유럽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유럽도 중국 땅이 비슷하긴 한데 거기는 이 통일이 굉장히 어려운 땅이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특히 중원이라고 하는 땅은 평야지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통일도 쉬워요. 근데 그 통일된 제국을 관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북방민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리됐던 때로 시작해서 합쳐졌다가 또 분리되는 것이 반복되더라. 그것이 중원의 역사의
한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시대를 보시면 춘추 전국의 분리시대, 그 다음에 진한의 통일시대, 그 다음에 양진 남북조의 분열시대, 수당의 통일시대, 5대 10국 요금성의 분열시대, 그리고 원명의 통일시대, 그리고 중화의 통일시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상당한 분열이 있었어요. 송나라 시대 다음에도 원이 바로 된 게 아니라 꽤 오랜 동안 분열이 있었고, 원나라 다음에도 치열한 쟁투가 있었고, 명나라 시대 그렇고, 청나라 망한 이후에도 몇십 년간의 군벌들의 어떤 쟁투가 있었죠. 그래서 중앙에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군벌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남방 지역의 산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군벌들이 이제 뭔가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기 쉬웠죠. 또 이 중원에 있어도 농민제국, 그 다음에 북방의 유목민들이 또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늘 분열과 통일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폐쇄와 개방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죠. 폐쇄는 농민제국이 통일했을 때는 굳이 다른 세력, 다른 지역과 어떤 교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폐쇄 정책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유목 세력이 중원을 차지했을 때는 개방의 정책을 폈다. 그래서 수당 시절에는 유목 세력이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개방을 했고, 원나라에도 개방을 했고, 근데 명나라는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개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한번 이제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화라고 하는 시작은 황하 유역의 상당히 작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고대는 좀 잘 아세요. 근데 이걸 굉장히 넓은 땅에 있었던 걸로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공자가 천하를 주유할 당시에 세력 분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남긴 세력 분포예요. 물론 요 지역 외에도 물론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역사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책에는 요 지역의 역사만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황하를 둘러싼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물론 이 서쪽에 시안에서는 진도 있죠. 여기는 이제 차이나의 이름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친, 그다음에 이 위수, 이 분수 지역에 있었던 진, 여기는 찐, 이렇게 좀 차이나 좀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찐, 그다음에 로양의 주, 그다음에 진, 위, 송, 도, 제, 이것들이 다 황하를 중심으로 두고 좌우에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 중화의 시작은 그래서 아주 작은 지역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친한 시대에 거치면서 여전히 작은 시대였다가 한무제에 와서 조금 좀 넓어집니다. 바로 시안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던 흉노를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서역을 개척을 하죠. 그리고 서남이를 정벌하는데 주로 이제 촉지방, 촉의 남쪽 정도를 했겠죠. 그 다음에 남월이라고 하는 곳을 장수를 보내서 당시에 조타라고 하는 진시황의 장수가 여기를 갔다가 이제 남월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랬던 것을 한무제가 여기를 정벌함으로써 남월도 이제 중원의 영역에 잠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방으로 가서 누굴 공략을 하죠? 한무제가 바로 조선을 공략을 하죠. 근데 과연 조선이 오늘날 평양에 있는 조선이었느냐? 예, 지금 하북성 어디에 조선이었는가? 이런 의견이 많아요. 요거를 지도를 보시면 어딜 건지 대충 보시죠. 예, 평양은 너무 멀다는 거. 그리고 이 한나라는 서한과 동한으로 나눠지죠. 중간에 신이라고 하는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운 역사가 잠깐 있다가 이 동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이 동한을 세운 사람은 광무제 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호족들을 연합해 가지고 정권을 세우죠. 그래서 이 동한은 사실은 세력이 이렇게 강대하지 않았어요. 한무제가 정벌한 이 남월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정벌했다고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역의 개척노를 했다 그래서 그게 한나라의 영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한 시절에는 다시 이 황하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상당히 줄어들죠. 그리고 동한은 대외 정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방 지역하고도 별로 이렇게 영향을 크지 않은 이런 곳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동한. 자, 그 다음 시대가 동한 말기가 있던 시대가 삼국시대죠. 예,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던 이 서기 180
6년 이후에 이 중원에 난리가 나요. 진짜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황건적 무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조조, 동탁, 뭐 원소 이런 사람들이 막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중원이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의 인구가 한 뭐 5천만 정도 됐다는데, 나중에 조조가 자리 잡고 보니까 한 1,000만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떠났던 거예요. 그 사람 어디로 떠났냐면, 뭐 남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제 건업, 오늘날의 남경 지역으로 가서 손권, 오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형주라는 곳도 가죠. 그래서 유표, 뭐 유비 같은 사람도 남쪽으로 피난 간 사람, 제갈량도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 간 사람 한 명이죠. 그다음에 이 장안에 있던 사람들은 익주, 이쪽으로 가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유비가 총나라를 세웠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동한말의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남경이 있었던 그 지역은 옛날에는 말하자면 남만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숲과 늪이 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때부터 이제 북방 사람들이 되어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강 중류도 여전히 남만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조금 개발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307년이 되면 영가진난이라는 곳이 생겨요. 영가의 난. 그러니까 이 진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위나라가 진나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진나라는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세우는데, 그랬다가 그 사마염이 죽고 나서 그 사마염의 후손들이 서로 치고받게 싸웁니다. 누가 왕자가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나요. 그 난리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용병으로 썼던 사람들이 북방의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용병 싸우고 하면서 또 난리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피난을 갑니다. 또 뭐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갔겠죠. 또 이때 산둥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산둥반도에서 배 타면, 조그만 배를 타도 어디로 올까요? 예, 바로 요동반도를 거쳐 가지고 황해도 지역으로, 평안도 황해도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2차 확장이 영가진난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중원의 문명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북방이 영가진난 이후에 이 유목민들이 차지한 이후의 역사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죠. 북방의 5호, 다섯 오랑캐들이 16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23개, 뭐 24개 이 정도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6국 춘추라는 책이 써져요. 그래서 16국이 된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요 나라들은 기껏해야 2대 3대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죠. 여기 지역에 보면 전량, 후량, 뭐 남량, 서량, 북량 막 있었죠. 서진, 전진, 뭐 전현, 후현, 북연, 남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들이 붙인 거고요. 연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그 북경 남쪽 그 평원지대가 연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나라를 세우면 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연이야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들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북연, 전현, 후연, 남연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하 남쪽에는 남조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에서 했던 사람들이 세운 남조 나라가 생기죠. 그래서 동진, 송제, 양진한 나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흔히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남쪽은 개발이 많이 안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나라가 요 위진남북조를 통일하죠. 그래서 북위라는 나라를 멸하고 수가 됩니다. 근데 이 북위를 만든 사람들이나 수나라, 그 다음에 그 일을 당나라를 만든 세력들이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저기 북방의 흑룡강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동이란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나중에 낙양으로 내려와서 이제 북방에서 흔히 북조란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북위가 서위가 동위가 되고, 서위가 북주가 되고 동위가 북제가 되고, 그래서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수나라를 만들고, 수나라가 남쪽을 정벌해서 통일을 해오죠. 근데 수나라가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운하입니다. 그 남방에 사실은 이때 개발이 많이 이제 진척이 됐는데, 문제는 북방은 그 밭이라 그랬잖아요. 밀, 보리 이렇게 심고, 남방에는 쌀을 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방에 있던 어떤 그 지배층들이 남방에 있는 쌀이나 여러 그 물산들을 북방으로 이렇게 이동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양제가 대운하 때문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망했다고 우리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운하는 국가를 위한 대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수나라에서 수양제 수문제가 이 대운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당나라가 엄청난 화려한 역사를 꼽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중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수당이 그 한족의 정권이라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예, 유목족, 북방 유목족, 선비족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문씨, 우중문, 이렇게 을지문덕과 싸웠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문, 우중, 이런 우중씨, 우문씨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북주의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 세운 이세민이나 양견이나 다 같은 지역 출신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천진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수나라, 당나라 세웠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가 사실은 당나라에 멸망을 하죠. 사실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당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당나라가 한 100여 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당태종 시절에는 정관지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화려한 그 역사를 만드는데, 그러다가 현종 때 가면 정치가 어려워져요. 한 100여 년 정도 아주 역사를 갔다가 현종 말기에 안사의 난이라고 벌어지죠. 안녹산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허북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또 당나라가 또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안에 살던 현종과 양귀비는 이 사천성으로 도망을 가다가 양귀비를 죽여라 라고 하는 군사들이 막 요구에 의해서 마해역이라는 데서 양귀비를 죽이죠. 그리고 이제 현종은 성도로 도망을 가고 그 아들이 이제 뒤를 잇는데, 그때부터 당나라는 사실상 아주 지리멸렬한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당나라라고 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라서 아주 화려한 역사가 계속 이어졌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을 계기로 이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으로 또 장강 중류로 또 사천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다는 거. 예, 현종을 따라서도 이 사천성으로 많이 갔겠죠. 그렇게 되면 사천성에 원래 살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예. 또 외지에서 많이 오면 거기는 남자들은 또 상당히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또 이렇게 피로 바뀌는 이런 슬픈 운명을 또 당해야만 했던 그런 것이라고 흔히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나라를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면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불려요. 이거는 문학적 구분이긴 한데, 초당과 성당 시대까지는 화려했다. 근데 만당, 중당과 만당은 거의 식물 정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당나라 시대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넓어졌죠. 당나라 말기에는 5대 십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봉을 수도로 했던 5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방에 십국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십국은 그 남방이 산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강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정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원의 세력이 강력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남방에 군벌들이 각각의 나라를 세웠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척, 후척, 형남,초, 남당, 오월민 이렇게 있었다. 그다음에 오늘날의 운남성 지역에는 대리국이라는 데가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대리석 얘기하잖아요. 이 대리석이 이 동네에서 난 도를 대리석이라 그래요. 이 동네에서 대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대리국은 요 5대 십국 시절에 생겨가지고 이 남성 시대까지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원나라 때 이 쿠빌라이가 보낸 쿠빌라이의 형 멍케가 보내죠. 멍케가 보낸 우량카다이라고 하는 장수한테 멸망당하는 게 대리국이에요. 몇백 년 유지했죠. 자, 그러다가 5대 십국 시절이 끝나면 이제 북송 남성이 생기죠. 이 5대 십국을 멸하고 등장하는 나라가 북송이죠. 근데 북송은 완전한 통일제국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연주, 운주의 16주를 거론에 넘겨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 북경 지역의 이 평화시대를 전부 북쪽에 넘겨졌고 개봉 중심의 사실은 통일제국이 이루지 못한 게 북송이에요. 자, 이때 북송이 개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여진이 그러니까 요 나라가 있었죠. 거란족에 요 나라가 있었고, 그러다가 만주의 여진족이 등장을 해가지고 요를 물리치고 금이란 나라가 북성과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몽골이 등장을 해가지고 북성과 또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금나라의 공략에 의해서 이 북송의 개봉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겠죠. 이거를 이제 정강지변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 남쪽과 북쪽의 경제가 역전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남쪽이 많이 개발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북방 지역이 문명의 중심이었고 화려한 곳이었는데 이 남송이 생겨나면서부터 남쪽의 어떤 경제력이 북방을 앞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북방에 당연히 그 요나라 금나라가 차지하니까 이 농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나라 금나라는 뭐 이 북방의 화국평원을 농사 짓지 않고 그냥 풀 길러 가지고 말 키우는 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황하도 멋대로 내버려 두고 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역전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자, 요 시대가 바로 요 금 북송 남송 요 예, 흔히 타타르, 예, 몽골을 이제 서양인들은 타타르 불렀기 때문에 타타르, 그다음에 뭐 서하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점차 이제 확장 이제 됩니다. 그 확장될 때 그 남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을 흔히 객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 186년부터 있었던 그 삼국시대부터 계속 중원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남방으로 이주를 해요. 그쵸? 1차에서 3차 계속 이주를 하죠. 그때 이주를 하죠. 그 다음에 당나라 말기에 이주를 하죠. 그 다음에 북송 세력을 따 또 이주하죠. 이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학문이 수준이 높았는데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남방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주희죠, 주희. 예, 남송리의 주희란 사람은 전형적으로 객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제 안희성에서 이제 호족이었는데 그 남쪽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복건성에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주작을 성립을 하죠. 그래서 여러 주석서를 남기고 그럼으로써 주작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사실 가장 어떤 논조가 뭐였냐면 중원을 빼앗긴 그런 어떤 울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공자의 어떤 그 생각 어떤 대일통 개념, 그러니까 중원을 중심으로 오랑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쭉 이 주희가 여기서 정립을 한 거죠. 그게 그 생각이 이면에 뭐가 있냐, 바로 중원을 유목민들을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희가 살았던 복건성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토우르라고 하는 아주 묘하게 생긴 집들이 있어요. 이게 3층 집인데 지붕이 있고 어떤 집안 하나가 뭉쳐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 중국이 처음에 수교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인공위성에서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건물이 있더라는 거죠. 이상한 게 있어. 이게 우주선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묘하게 생긴 그런 곳이죠.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평야지대에는 자리를 못 잡고 이 산간지대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산간을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새로운 작물들이 심으면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적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깡패도 있고. 그래서 한 집안이 모여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문을 딱 2개만 내고 여기에 1층, 2층, 3층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3층에 뭐 그 침실을 만들고 2층엔 거실이 있고 1층에는 동물을 키우고 중간에 우물이 있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주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객가인들이 점차적으로 확산합니다. 중원이 계속 확장하는 것처럼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 중기에 이르면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에는 이 영락제가 우리 정화란 사람을 서역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7번에 걸쳐 가지고 인도, 동남아를 가서 인도가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7번이나 보내는데 별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영락제가 죽은 이후에는 이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상업도 금지시켜요. 그리고 북방에 이제 그 몽골족을 막는데 주력을 해요. 근데 이 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나라가 금지시킨다고 그냥 맙니까? 그럼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배를 타고 남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복건성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땅을 찾아가지고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또 인구 압력이 막 크니까 이때는 전쟁으로 이제 벌어진 게 아니라 이 호북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천성으로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천성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천성에 원래 사는 사람들은 또 남방으로 가서 운남성으로 가고, 이런 인구 이동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 시대 복건성의 사람들이 이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불리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카인이라고 불러요. 객가인을 이제 하카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 하카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광요, 싱가포르의 수상, 전수상이었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 꽤 많은 사람들이 화교, 하카인이죠. 그래서 특히 인구는 많지 않지만 경제력을 아주 꽉 잡고 있다. 뭐 태국은 경제력이 55%, 뭐 말레이시아는 65%, 뭐 싱가포르는 당연히 거의 화교의 국가죠. 예, 하카인들이 주도하는 국가다. 뭐 인도네시아도 인구는 44%밖에 안 되지만 경제력은 60%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체는 인구는 6천만 명에서 12%를 차지하지만 경제력은 70%를 차지한다. 이 하카인들이 이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다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가인 또는 하카인이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확장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청나라 시대로 넘어가죠. 청나라 시대에 오면 이제 그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가는요, 만주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명나라 영역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는요, 오늘날의 여기 장성, 여기 점점이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이게 지금 장성인데요. 장성 넘어서 명나라에 어떤 힘이 미치지 못했어요. 장성 넘어서 오늘날 연영성 서쪽의 일부는 뭐 군대를 보내서 하지만 지금의 요하 지역, 만주 지역은 명나라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 몽골 지역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명나라의 영역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에 살던 여진족들이 만든 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아주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 몽골족이 쫓겨난 어떤 북원을 정벌 하고, 또 가장 큰 업적이 중과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청나라의 전성기를 강, 옹, 건 이렇게 해서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세 명의 형제를 두는데, 이 세 명의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 중가르를 정벌하게 되면서부터 오늘날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청나라의 영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땅은 말하자면 투르크인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동투르키스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동투르키스탄은 독립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동투르키스탄, 저쪽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것이 서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문화적으로 동일성이 있는데, 이때 청나라가 이쪽을 정벌함으로써 상당히 영역이 넓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청나라 초기에는 이 오삼계라고 하는 어떤 공신, 이 사람을 평서왕을 삼고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계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삼았다가 잠깐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들을 몰아내죠. 3번의 난 거치면서 이쪽 남쪽 지역도 청나라의 영역으로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그다음에 만주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쪽도 국경을 확실하게 하죠. 이럼으로써 이제 청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땅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중원에 살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인구 압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농토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맨날 소장만 하다 보면 뭔가 가족들 먹여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중원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나라 말기부터 서역과 교역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에스파냐 상인들이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중국에서는 비단과 도자기 뭐 이런 거 주겠죠. 차 이런 거 건네주고, 그런 에스파냐 상인들이 뭘 받냐면 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하는 거 은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파냐 상인들은 살 게 없었어요. 오로지 은. 그러니까 마침 오늘날의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은을 가지고 중국 교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받은 게 뭐냐면 오늘날의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식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원에 살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고구마, 감자는 산을 개갈하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지는 대지주들의 땅이고 도저히 여기서는 뭐 소작밖에 할 수 없지만, 산으로 올라가서 땅을 일구면 불 지르고
화전이 되면 감자를 심어가지고 먹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북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마침 청나라가 세력을 넓혀가지고 예, 국경이 안정을 하니까 예, 좋다고 해서 많이 떠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명나라 말기부터 어마어마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중기부터 그죠? 6천만인 인구가 청나라 초기에 가면 1억 7천으로 올라가고, 예, 중기에 가면 3억이 되고, 1851년에 가면 4억 3천이 되고, 예, 1953년 요때 잠깐 뭐 대학진 운동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봐야 한 5천만 6천만 예, 밖에 안 되고 계속 뭐 늘죠. 그래서 오늘날 13억까지 가게 된 건 결국은 이 아메리카에 있었던 많은 작물들이 여기로 건너와 가지고 이런 새로운 어떤 땅을 개척하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9세기 말, 예. 19세기 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청나라 제국의 지배층이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제국의 지배층이 강할 때, 말하자면 강온건 시절에는요, 이 만주라고 하는 땅을 보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역사의 그 출발점,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에 만주에 절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주의 키크대 2, 300만 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만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막아놨는데, 이 청나라 말기에 국가의 힘이 약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동성 사람들이 만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 산동성 출신들이 예, 예, 만주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산동 출신들이 또 우리 한반도로 많이 건너왔죠. 그래서 인천에 사는 그 화교들의 상당수가 산동성 출신들입니다. 이때 많이 건너왔던 거고, 또 이 몽골 초원으로 이주합니다. 예, 초원에 가서 거기를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는 거죠. 예, 수수를 심고, 여기 그 붉은 수수밭, 이런 영화에 보면 수수밭이 쭉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그 뭐 오르도스나 이런 내몽골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개간해서 만든 땅들입니다. 그리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또 사천성 지역으로 또 많이 이주 가고, 사천성 사람들은 또 가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강희제부터 한풍제까지 3억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 그래서 호남성 호북성에서 사천성으로 가고, 예, 사천성 호북성의 사람들은 귀주의 산악지대로 갔다. 예, 산악지대 일구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남성 기주성에 보면 이런 그 다락론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산을 읽어가지고 거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락론들이 만들어지. 그것도 다 이 청나라 시대에 있었던 그 인구 압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생긴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벌써 중원의 땅이 또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20세기에도 많은 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는 거주 이주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특히 그 지방에 자기네 그 호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거주 이주의 자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호남성 출신이면 영원히 호남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반드시 그 학교에만 갈 수 있거든요. 절대 뭐 북경에 가서 일하러 갈 수 있지만 그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 혼자 가거나 여자들 혼자 가거나 그러죠. 그걸 이제 농민공이라고 흔히 부르죠. 많은 농민공들이 지금의 그 심천 지역, 광동성 지역이나 뭐 상해 지역 이런 쪽으로 공장이 많은 지대로 이주를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식구들은 다 고향에 남겨놓고 있죠. 근데 그 고향 농민공 말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신강 위구르 자치구로 많이 이동을 하고, 또 내몽골로 가고, 또 사천인 티벳이 20세기 중반에 공산당에 의해서 사실은 중국 땅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게 또 열린 거예요. 티벳 인구가 워낙 작았으니까 빈 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농사에 든 사람도 적고. 그래서 운남성 아니면 사천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하게 되죠. 이쪽에 또 그 티벳 쪽들이 많이 살고, 그 흔히 장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그 자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티벳으로 많이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중국이 분리될 것이다. 이런 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리되기를 바랐으면 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어떤 논객들이 중국이 뭐 이렇게 분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왜?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예, 그 남아도는 인구,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도 분리될 수 없는 게 이미 티베트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말하자면 중국어, 예, 만다린어를 쓰는 한족들이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된다 해서 민주주의처럼 투표를 해요. 분리주의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아무리 분리를 원하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뭐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건 분리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고요. 이 한족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경제력을, 정제권을 다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한족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전부 위구르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 한족들에 대한 어떤 불만, 예,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소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들이 분리독립을 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미 그거는 이미 끝났고,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 그런 다민족을 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한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놨고 그 사람들을 전국에 다 퍼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특히 저 만주와 러시아 국경이 지금 문제인데요. 거기에 많은 그 중국인들이 그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쪽이 좀 인구가 없어가지고 빈 땅이 많잖아요. 연해주나 뭐 이런데 이미 러시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이미 많은 사람이 건너가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구가 많은 어떤 중국과 러시아 간의 딜레마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